안녕하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은 동서양의 철학과 영성, 그리고 삶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공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배우고 싶을 때 배움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한 노년의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낯선 수학 기호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인슈타인. 그는 이미 세계적인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는 학생처럼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위대한 사람인데 왜 또다시 처음부터 배우려 하는가? 그러나 아인슈타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그리고 나이는 그 배움을 막을 수 없다. 이 믿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분야를 배우고 싶을 때 배움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망설입니다. 이제 와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 나이가 너무 많다. 머리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결국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평생 이런 생각에 맞섰습니다. 늙어가는 몸 속에서도 굳어가는 사고 습관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특별히 똑똑한 것이 아니다. 다만 문제를 더 오래 붙들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단순한 겸손처럼 느껴집니다.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가 자신을 그저 끈기 있는 사람이라 말하다니. 그러나 이 말 속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타고난 재능보다 얼마나 오래 그 문제와 함께 머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진리를 평생 믿고 실천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은 빠른 이해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는 끈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 젊은 사람들처럼 빠르게 배울 수 없다. 이제 와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이런 생각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 주저앉음은 점점 깊은 후회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그는 40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수학적 도구를 배웠습니다. 노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이론들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시작한 것은 거대한 완성품이 아니었습니다. 낯설고 어려운 개념 하나를 천천히 이해해 보려는 작은 시도였습니다. 그 작은 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움에 나이가 없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거대한 전문가가 되겠다는 부담 없이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 오늘 이야기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배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완성한 것은 그의 나이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이미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수상 대성 이론을 발표한 후 그는 곧바로 더 어려운 일반상 대성 이론에 도전했습니다. 이 도전을 위해서는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수학을 배워야 했습니다. 바로 리만 기하학이었습니다. 물리학자였던 그에게 이 낯선 기하학은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친구이자 수학자였던 마르셀 그로스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유명한 학자인데 왜 처음부터 다시 배우려 하십니까? 그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나는 답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다.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 배운다. 이 대답 속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면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느끼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불필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시선을 자신의 명성이 아니라 아직 풀리지 않은 진리에게 두었습니다. 이 작은 시선의 전환이 그의 삶 전체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종종 나이를 핑계로 삼습니다. 이제 와서 외국어를 배우기엔 너무 늦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엔 머리가 굳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은 점점 위축됩니다. 동시에 무기력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힘이 나에게는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움은 나이가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시작하느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펼쳐보는 낯선 분야의 첫 페이지, 오늘 시도해보는 새로운 언어의 첫 단어, 오늘 도전해보는 익숙하지 않은 기술의 첫걸음,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일지라도 사실은 평생 배움을 이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학생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완벽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지금 당장 학생의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마음이 쌓이면 결국 깊은 통찰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는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리만 기하학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그의 걸음은 매우 느렸습니다. 그러나 그 느린 걸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일반상 대성이론이라는 위대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단 하나의 작은 시작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완벽한 학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수학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실수를 거듭했습니다. 훗날 공개된 그의 노트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계산이 틀려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순간들, 몇 달 동안 막혀있던 순간들, 그러나 그는 그 좌절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학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배움의 모습입니다. 완벽해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를 거듭하면서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배움입니다. 우리는 흔히 배움을 시작하기 전에 완벽한 능력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립니다. 머리가 더 좋아지면 그때 시작하겠다. 시간이 충분히 생기면 그때 도전하겠다. 기초가 충분히 다져지면 그때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겠다. 그러나 이런 조건은 결코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부족한 상태 그대로 실수와 좌절을 아는 채로 매일 새로운 개념과 씨름했습니다. 그의 배움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자 할 때도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배움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나 그대로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을 시작하면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적 성장은 태어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다. 평생에 걸쳐 계속되어야 한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배움을 학창 시절에 한정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그 이후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경험입니다. 새로운 분야를 배우면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낯선 개념과 씨름하면서 우리는 사고의 유연함을 다시 키우게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영역에 도전하면서
우리는 삶의 활력이 무엇인지, 도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결국 새로운 분야를 배우겠다고 나섰던 사람이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아인슈타인은 평생 이 진리를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고, 새로운 악기를 다루고 싶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람을 가지면서도 우리는 종종 자신을 그 배움의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 지금 시작해도 의미가 없다. 젊은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은 우리를 영원히 미루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아인슈타인의 가르침은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완벽한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시작하라. 빠르게 이해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천천히라도 나아가라. 남들과 같은 속도이기를 기다리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비교하지 않는 삶을 요구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자신의 속도보다 타인의 속도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빠르게 배우면 나는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또래보다 늦게 시작했다고 느끼면 시작 자체를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교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만의 고유한 배움의 속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비교의 함정을 끊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타인의 속도에 흔들리기 전에 나의 속도를 먼저 인정하라. 빠른 이해력에 좌절하기 전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끈기를 먼저 들여다보라. 이것이 바로 배움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오늘부터 내가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새로운 분야를 조금씩 배워보기로 결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시도는 우리의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또 다른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배움은 보이지 않는 물결처럼 퍼져나갑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일도 결국 이런 물결을 만들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낯선 수학에 도전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 모습에 자극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그런 도전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전이 모여 결국 평생 배움이라는 가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기억력, 빠른 이해력, 타고난 감각.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가장 평범한 끈기가 가장 위대한 배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학창시절 모든 과목에서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궁금함을 끝까지 파고드는 끈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끈기가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늦었는데 어떻게 새로운 분야를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삶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줍니다. 특별한 나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완벽한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진 시간을 나누려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사람은 20살이든 80살이든 이미 늙은 것이다.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은 언제나 젊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우리의 나이가 많을지라도 배움을 계속하는 한 우리의 정신은 언제나 새롭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나이를 결코 배움의 장벽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분야를 배워나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기심의 회복입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 저것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점점 질문하는 습관을 잃어버립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분야를 배우기 위해서는 다시 이 호기심을 되살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시작입니다. 거대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분량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 하루에 한 단어, 하루에 한 가지 개념, 이런 작은 시작들이 쌓여 결국 깊은 이해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실수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실수는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아인슈타인 역시 수많은 계산 실수와 잘못된 가정을 거치며 진리에 다가갔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배움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끈기의 유지입니다. 새로운 분야는 처음에 낯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견디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어느 순간 이해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문제를 더 오래 붙들고 있는 힘이 바로 이 끈기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마주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머무는 일이 훨씬 쉽습니다. 익숙한 지식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낯선 영역을 피하는 일은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낯선 분야로 걸어 들어가 무지를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일은 훨씬 큰 용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바로 이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머무는 쉬운 길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어려운 길, 그리고 그 어려운 길이 결국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발견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향한 핑계의 목소리를 잠시 내려놓고 나 자신을 향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새롭게 배웠는가? 나는 오늘 낯선 것에 호기심을 가졌는가? 나는 오늘 나의 작은 자리에서 배움을 실천했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조금씩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또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일이 단지 머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관계 속에서 배움이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변에 배움을 격려하는 사람이 없다면 새로운 도전은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주변에 함께 배우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도전은 훨씬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움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함께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 오늘 배움을 나눌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해보는 것, 오늘 새로운 분야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 이런 작은 시도들이 결국 배움을 지속시키는 든든한 토대가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삶을 돌아보면 그가 추구한 것은 결코 명성이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천재성을 칭송했지만 그 자신은 늘 자신을 끊임없이 배우는 학생으로 여겼습니다. 나는 단지 호기심이 매우 강한 사람일 뿐이다. 이 말 속에 깊은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배움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여전히 배우는 사람으로 여길 때 사람은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배움을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자 할 때도 이 겸손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미 충분히 안다는 거대한 자만이 아니라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겸손한 인정. 이 마음이 우리를 끝까지 배움의 길 위에 서 있게 해줄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새로운 분야를 배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의 일상 속 장면들로 풀어보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평생 한 분야에서 일해온 그는 은퇴 후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로 시간을 보내면 삶의 활력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이 시기는 오히려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 다루지 않았던 악기를 배워보는 것, 평생 가보지 않았던 언어의 세계에 발을 들이는 것, 평생 시도하지 않았던 그림이나 글쓰기에 도전해보는 것, 이런 새로운 시작이 은퇴 이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중년의 직장인을 떠올려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업무를 반복하다 보면 사고는 점점 굳어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낯선 분야에 도전하는 것은 굳어진 사고에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분야를 배워보는 것, 전혀 다른 산업의 흐름을 공부해보는 것, 이런 시도들이 오히려 본래의 업무에도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이 가르침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좋은 성적을 위한 공부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흔히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분야는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강조한 배움은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호기심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험과 무관하더라도 진심으로 궁금한 분야가 있다면 그 호기심을 따라가 보는 것, 이런 경험이 평생 배움을 즐기는 태도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씨앗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이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는 그 모습을 통해 배움이 평생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배움을 멈추는 부모가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배우는 부모, 이런 모습이 자녀에게 가장 값진 교육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배운다는 것이 결코 기존의 지식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인슈타인 역시 기존의 물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뉴턴의 고전 물리학을 깊이 이해한 후에야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론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과거의 지식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새로운 층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존중하면서도 그것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이런 태도가 진정으로 깊고 풍요로운 배움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 아인슈타인이 새로운 분야를 대했던 또 다른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어려운 개념을 마주할 때마다 그것을 단순한 이미지나 비유로 바꾸어 보려 했습니다. 빛을 타고 달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 떨어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중력을 느끼는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 이런 상상력은 복잡한 수식 이전에 그가 진리에 다가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분야를 배울 때도 이 상상력의 힘을 빌릴 수 있습니다. 낯선 개념을 무작정 외우려 하기보다 나만의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 복잡한 원리를 일상의 익숙한 장면에 비유해 보는 것, 이런 시도들이 어려운 내용을 훨씬 더 친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아인슈타인은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아이가 던지는 단순한 질문 속에서도 깊은 진리를 발견하려 했습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빛이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은 어쩌면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질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분야를 배울 때도 질문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적인 질문이라도 솔직하게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태도, 이런 태도가 결국 깊은 이해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다가 질문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중간에 포기하곤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어쩌나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이 결국 배움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누구보다 많은 질문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어린 학생들에게도 거리낌 없이 질문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런 솔직함이 그를 끝까지 배움의 길 위에 서 있게 한 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새로운 분야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 기초적인 질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던지는 것, 이런 솔직함이 우리를 더 빠르고 깊은 이해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또 하나 아인슈타인이 잃지 않았던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놀이처럼 즐기는 마음입니다. 그는 물리학을 단순한 의무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분야를 탐구하는 일은 마치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 즐거운 놀이와 같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이는 가장 높은 형태의 연구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접근하면 그 과정은 금방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접근하면 같은 시간도 훨씬 가볍고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때도 이 놀이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보다 그저 알아가는 즐거움에 집중하는 것, 빠르게 완성해야 한다는 압박보다 천천히 탐구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 이런 마음가짐이 배움을 평생 지속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인슈타인이 평생 잃지 않았던 또 하나의 태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이로움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는 우주의 신비 앞에서 늙어서도 여전히 아이처럼 놀라워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며 시간과 공간의 신비를 보며 그는 언제나 새롭게 감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이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 이 경이로움을 느끼는 마음이 그가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힘이었습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이 경이로움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 익숙한 세상 속에서도 신비로움을 발견하는 것, 이런 시선이 우리의 배움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흔히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 며칠은 의욕이 넘칩니다. 새로운 책을 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큰 기대를 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열정은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생각만큼 빨리 이해되지 않습니다. 기대했던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선택합니다. 나는 역시 이 분야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재능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삶은 이 시기야말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상 대성이론을 완성하기까지 그는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는 수많은 실패와 막힘이 있었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순간들, 자신의 가정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뒤엎어야 했던 순간들. 그러나 그는 그 막힘의 순간마다 포기 대신 다시 시작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더 오래 붙들고 있는 힘의 실체입니다. 새로운 분야를 배울 때 찾아오는 정체기는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시기를 견디는 사람만이 결국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이 어떤 분야를 배우다가 정체된 느낌을 받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막힘은 끝이 아닙니다. 과정의 일부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고 나아가면 분명히
새로운 이해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능력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화려한 재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막막함 속에서도 한 걸음씩 다시 내딛는 평범한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분야 앞에서 막막함을 느낄 때 이 평범한 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충분히 오래 붙들고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오늘 전해드린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배우고 싶을 때 배움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의 삶은 분명한 답을 보여줍니다. 나이를 핑계로 삼기 전에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시작을 먼저 찾아보라. 빠른 이해력을 바라기 전에 끝까지 붙들고 있는 끈기를 먼저 키워라.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기 전에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을 먼저 시작하라. 이것이 바로 그가 평생을 통해 보여준 가르침입니다. 배움은 결코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작은 배움이 내일의 더 큰 이해로 이어지고 그 이해가 또 다른 배움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우리의 삶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깊어져 갑니다. 아인슈타인이 노년에도 멈추지 않았던 작은 배움은 결국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시작도 언젠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 풍요로움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너무 늦었다는 거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새로운 분야를 향한 작은 발걸음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펼쳐보는 낯선 책의 첫 페이지, 오늘 시도해보는 작은 도전 하나, 오늘 들여다보는 나의 호기심 한 조각, 이런 작은 시작들이 결국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미 우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가르침은 오늘도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배우고 싶을 때 배움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에 전해드릴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